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병철 변호사 직접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하는 거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오늘 새벽에 인터넷으로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는데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전 국민들이 걱정하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일련의 사건들에 지금 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고 여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소기각이 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뭐 무죄 났다 그것은 김건희 특검이 또 항소해서 또 유죄로 바로 잡는다 그것은 특검에 맡길 문제인데 공소기각이 났다는 것은 애시당초 특검이 수사권이 없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제 설 연휴 직후 있을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도 공소기각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소기각된 사건을 우선 적법한 수사권이 명백히 있는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 조치부터 한 겁니다. 자, 이 내용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 내용 중에 범죄 혐의를 여러 건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네. 특검법 내용에 있는 수사 범위에 벗어난 일종의 네네. 별건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예 수사 자체가 이게 무효다라고 이제 해버리니까 네네네네. 지금 1심에서 여러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법원의 판사님들 여러 이제 지인들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전체적으로 판사들이 어떤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소기각을 때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명시적인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작년 9월 달부터 대법원에서 그런 어떤 그런 묵시적인 그런 지침이 내려갔고 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김건희 특검은 법 해석을 판사가 잘못했다 해서 전부 다 항소를 하고 있는데 고등법원, 대법원 가도 전부 공소기각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만 흐르고 지금 이 사건들이 공소시효가 5년 또는 7년이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경찰청이 수사를 하고 합법적인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취지. 자, 그러면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제 고발을 한 그 공소기각 범죄 네. 혐의는 확실한데 이것이 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네네. 경찰청에 이제 고발한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그 엊그저께 월요일 날 충격적인 그 김건희 집사 게이트, 그 이제 김예성 씨,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판사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을 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 흐름을 보면은 김예성 씨가 이제 돈을 좀 횡령 유사하게 의심 가는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그냥 누가 봐도 가족들 뭐 학비라든가 뭐 자식 유학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돈이 빠져나간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횡령이지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국정농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명백한데도 이것을 그냥 덤터기 씌워가지고 이거를 기소를 했다. 이것은 별도로 경찰청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 판사님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건 어떤 혐의입니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렇게 그냥 이제 고발. 업무상 횡령이죠. 업무상 횡령이면 그 횡령 규모도 20억 이상이니까 법인에서 그럼 특정 자기 경제범죄가중처벌법인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건을 네. 이제 지금 고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왜 공소기각을 때릴 수밖에 없느냐? 지금 김예성 씨도 공소기각이고 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 김모서기관이 예. 전혀 별도의 어떤 용역업체한테 뇌물성 돈을 한 3,500만 원을 받았다. 그것도 양평고속도로 꺾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걸로 받았다. 이것도 별건이다. 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 그 윤영호 세계본부장 그 사람이 한학자 원정도박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그것도 뭐 김건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제 요 세 가지가 일단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네 말씀하십시오. 김 검사 것도 김상민 검사 것도 그거는 이렇게 좀 공소기각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공소기간 없고 아예 이제 혐의 적용을 증거 잘못해보는 거예요. 불충분, 네,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무죄를 떼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는 예. 하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사람 건도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또는 뭐 최혜병 수사 외압건이라든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전혀 별개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삥 뜯어가지고 내가 법적인 거 해결해 주겠다 8천만 원을 뜯었다 변호사법 위반 그것도 공소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세 건의 그 판결문들을 보면은 좀 공통적으로 판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그것과
관련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작년 9월 달에 관련성을 법치화시켰습니다. 증거가 공통된 증거인 사건일 것. 그런 증거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저 사건이 목적, 수단, 원인, 결과 간의 관계에 있을 것. 그런 것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것과 전혀 엉뚱한 것을 기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기소하게 된, 인지하게 된 인지경위서를 내놔라 하는데 그런 걸 제출을 안 한다. 또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님 판결을 보면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그런 판시 내용들이 아주 눈에 띄는데, 이제 그래서 우선은 빨리 이제 경찰이 수사를 일단 합법적으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사의 판결 내용도 이게 공소기각 자유 수사 범위에 벗어나 있느냐 아니냐도 있지만 실제로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수사하면서 경위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내지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부실 수사해서 아예 봐주기를 그냥 해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데서도 강한 지금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거 경찰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제 제가 그래서 스픽스 그 출연해가지고 우리 전 대표님하고 그 대담했던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건희 특검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본인들의 수사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로 법이 요구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이런 거를 제대로 한 게 없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거에서 뭐 나온 범죄 혐의를 이거 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막 집사 게이트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과잉된 잘못된 의혹이 많지 않았느냐 이제 하는 좀 의심이 갑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사법부는 봐주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소기각건이 여러 건 이제 쏟아졌고 거기에다가 그렇죠. 다른 범죄 혐의도 형량을 현저히 낮춰서 사실상 이제 사법부에서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이것을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위한 여러 이제 과정들을 또 진행해서 하는데 그것도 부실한 상황에서 결국 맞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원성이 대단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불신이 아주 높고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일을 이제 해왔는지에 네네.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경찰청에 고발을 했으면 이게 네. 이제 신속하게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경찰청에서 연락이 빨리 오고 제가 빨리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경찰청에 지금 또 이제 바로 설 연휴가 다음 주 시작되니까 우선은 경찰청도 이번 주에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설 연휴 끝나자마자 경찰청에 연락해서 이 수사 배당팀이 어딘지부터 확인하고 제가 좀 독촉을 계속하고, 그래도 또 이제 눈치 보고 뭐 경찰청에서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도 대한민국 국가조직이 법원, 경찰, 특검까지 전부 김건희 봐주기에 나섰다 이렇게 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 좀 재촉하고 또 스픽스나 언론을 통해서 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공소기각이 된 건을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 항소를 한다는 재판은 진행할 것인데 그렇죠. 이 건을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네. 이게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경찰도 지금 항소심에 지금 재판 계류 중이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면 명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소기각이 맞다라고 보이는 게 이렇게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한 서너 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공소기각이 맞는 게 여러 건 있거든요. 예, 예.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뭐 10번의 재판을 다시 받아도 공소기각이에요. 그러면은 특검이 이거를 끊고 항소를 취하하고 그냥 이 사건을 경찰 국수본에 이첩을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이는 사건이 여러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또 하도록 제가 특검에 또 그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또 공문을 통해서도 좀 공문 발송도 하고 할 생각이고, 이거 진짜로 마음 먹고 만약에 법적으로 조치한다면 특검이 명백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받을 수밖에 없는 기소를 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직권남용이에요. 이런 게 법왜곡죄입니다. 법왜곡죄. 김건희를 이롭게 하는.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공소기각이 됐는데도 계속 재판을 해달라고 해서 항소심도 또 공소기각, 대법원까지도 이게 공소기각에 대한 결정이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시간만 질질 시간만 끌리다가 낭비되고. 결국 공소시효 다 지나버리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공소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국정농단과 그 주변 인물들의 그렇죠. 면죄부를 주는 또 그렇습니다. 상황을 낳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이제 완벽하게 처벌을 못하는 거죠. 예, 그 기간도 지금 우리가 짧게 잡아도 6개월, 길게 보면 한 2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는 예.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은 돼 있지만 예. 그간의 대법원 판례는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훈시 규정이다.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면은 뭐 1년, 2년 끌 수밖에 없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릴 가능성이 뭐 현저히 높고 이게 또 이 사건들이 다 범죄 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몇 년 전이잖아요. 전부. 오래됐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공소시효 따져보면 5년 또는 7년짜리거든요. 사건 하나하나를 이제 공소시효가 언제 끝이 나는지도 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도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잊어버려서 새롭게 국수본에서 수사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이번 고발건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수본은 어쨌든 국가수사기관이 범죄자가 맞는데 이것을 처벌을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어서는 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자는 경찰 국수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해야 되는 단서는 발생했고,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국수본에 또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수본이 빨리 수사를 또 하기는 해야 된다 이거죠.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은 결국 짬짬이를 해서 국가의 돈도 빼먹었지만 이권에 관여한 사람이 수없이 그렇습니다. 많은 불법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은 증거로서도 충분히 나왔는데 이게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한자가 누구냐 뭐 이런 걸로 그렇죠. 가버리면서 정말로 베베 꼬였다는 이 상황이 참 국민들로 하여금 도무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변호사님이 딱 사실상 우리 제가 뭐 짧게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보시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집사 게이트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마약 외압 사건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도 밝힌 게 하나도 없고 김건희가 기껏 재판 받는 거는 지난번에 무죄 나온 거 제일 큰 게 도이치모터스 무죄, 그 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나머지 남아있는 거는 정말로 짜잔한 거 한 2개 정도 남아있어요. 네. 정말로 태산 명동 서일필 정말 태산이 시끄러웠는데 쥐새끼도 안 되는 쥐새끼 꼬리 하나 나온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또 공소기각해서 국가기관이 잘못해가지고 기껏 또 찾아낸 범죄자도 또 공소시효 도각시켜서 날려버린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님 법률가 양심을 걸고 지금 김건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주변 인물들의 범죄 사실 이 네. 관점에 따라서 무죄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명백하게 불법인데 이게 뻐꾸라지 논리로 다 봐주고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굵직굵직한 이 사건들 전부 다 제가 작년에 스픽서나 여러 유튜브 여러 유명한 방송에 나가서 이것은 사건이 굉장히 크고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다 논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기소가 안 돼버린 게 너무 많아요. 김건희 네네. 특검에서.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가 너무나 미진했고 특검의 수사의 핵심은 파견 나온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검사들이 태업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무너뜨리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밤잠을 설정하며 사실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기득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력 카르텔들은 자기들끼리 짬짬이 하면서 봐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죄도 덮어갔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어서 억장이 그렇습니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빛의 혁명을 하면 뭐하고 대통령을 새로 세우면 뭐하고 민주정부를 새로 수립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폭력혁명이 아닌 한 사법적으로 그 죄를 단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사법적인 검찰 또 법원이 이런 식으로 죄가 되는 것도 무죄 또 공소기각 이렇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독재 권력과 이제 정치 민주 권력의 내전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회에 나와서 이제 정언 선서를 한 자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국회 위정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예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쌓여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가니까 뭐 거짓말 시키든 안 시키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시켜도 죄를 누군가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갔으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대한 중대한 맞습니다. 범죄 행위를 왜 우리 수사기관은 제대로 다루지 않느냐 이런 질타까지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힘든 것이 민주주의의 수호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맞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을 넘어서서 참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혼자 이렇게 뭐 제 혼자라도 일단은 제가 뭐 끝까지 하겠지만 예. 그 지금 여러 이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 법률가들 대한민국에 뭐 변호사만 300명 이상이 있고 예. 뭐 스픽스나 여러 유튜브에 허구한 날 나오는 변호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좀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 투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그냥 다불다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없고 이 사법 독재 권력을 이길 수가 없다.